DSM-5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되거나 이제 어떤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려면 무조건 이 진단 기준을 알아야 돼. 특히 이제 임상심리사는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하고 이 DSM-5에 근거한 진단명을 써줘야 되거든요. 보고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기 필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다 중요하게 하지만 이건 특히 중요하고, 또 필기 시험에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득점 80점 정도를 맞아야 다른 뭐 심리학개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틀려도 안정권에 다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고도 그 뭐랄까 중요하고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가 이 DSM-5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이제 진단명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진단명을 간단히 핵심 아웃라인을 살펴보면서 핵심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뭐 진단 기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이것을 내가 이제 좀 어차피 내가 이제 임상심리사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고 나는 흥미가 있다 하면은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을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공유되고 있죠? 지금 공유. 그죠? 화면 공유되죠? 정신장애의 그 범주와 유형에서 다이아그나스틱, 스태티스티컬 매뉴얼, 진단 및 통계 매뉴얼.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것도 정리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뭐 대학원을 나왔다거나 뭐 심리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업보다는 시험 위주로 조금 이제 포커스를 두고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 또 다음 주도 이제 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심리학이 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개념,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대중용어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또 핵심만 좀 파악하고, 이것만 지금 이거 있잖아요. 나눠준 거, 그림으로 된 거. 이것만 이해해도 이번 시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갈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딱 파악하고, 제가 이상심리학을 제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꿀팁을 알려주자면, 지금 제가 나눠준 이 사진으로 된 이것을 간단히 머릿속에 파악하고, 일단 진단명을 쭉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기준, 중요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몇 개 핵심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책을 사서, 그걸 애우는 게 아니고 그게 엄청 두꺼워요. 이거거든요. 이게 한 5만원 해요. 이걸 애우는 게 아니라 틈틈이 내가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저 사람이 어떤 장애인지 알고 싶다 하면은 틈틈이 사전처럼 이렇게 이제 검토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좀 더 심리학적 접근으로 알고 싶거나 치료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권성만 교수가 쓴 이상심리학 책을 사기를 추천드립니다. 권성만 교수가 쓴 이상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간에 그 책이 제일 잘 좀 쓰여 있고, 또 심리학자 입장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의 역사는 길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마녀라고 했어요. 마녀. 또 광인이라고. 이게 지금은 문명이 이게 미개한 사회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마녀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녀. 또 광인. 그래서 우리랑 다른 존재로 봤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고 뭔가 귀신이 들렸거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사이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는 추세예요. 정상인과 환자는 큰 차이가 없고,
그 내용 고민하는 건 비슷한데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제 차원적 분류를 하고 있어요. 디멘셔널. 옛날에는 범주화 시켰어요. 정상인은 이렇고 환자는 이렇고 이렇게 딱딱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강박증은 이렇고 조현병은 이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도의 차이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환자와 정상인은 백지 한 장 차이다. 그 말이 요즘은 이제 이 DSM-5부터 그 전까지는 DSM-4까지는 그 범주로 카테고리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 환자, 강박증 환자, 조현병 환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은 똑같다. 근데 이제 어떤 질적인 건 똑같다. 근데 이제 어떤 정도가 다르다, 심도가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심리학 역사,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의학의 아버지인데, 의학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몸 아픈 것은 의사들도 안 다뤘겠죠? 그죠? 뭐, 몸 아픈 사람 치료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몸 아픈 사람도 원인을 알지 못해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취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통증, 칼로 찔렀을 때 그 수술할 때 통증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수술도 받아보기 전에 이제 충격으로 급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적 질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 사람이 이제 정신장애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세 가지 유형.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뭐 담즙질 뭐 그거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 가지 형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넬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환자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자. 치료적 수용을 하자. 도덕적 치료를 하자. 타로나. 그래서 타로나라는 것은 병원에서 이 사람들 계속 있게 하지 말고, 이제 그전에 다 가둬뒀다는 거예요. 무슨 수용소 같은데, 이제 그 병원을 벗어나게 하자. 그러면서 정신장애라는 게 꼭 어떤 우리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구나. 피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혁명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이제 왕따 당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역사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구자, 개혁자, 앞서간 자를 기억하고 통합한 자를 기억해요. 그 다음에 보자.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에이싱어라는 사람이 생물정신의학의 창시자로서, 이 사람은 뇌질환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 모델이에요. 의사들은 이 뇌질환이라고 그래요. 우울증도 뇌질환, 조현병도 뇌질환, 강박증 뇌질환. 그러니까 이게 이론일 뿐인 거예요. 크레펠린은 들어봤을지 몰라요. 조현병 연구. 크레펠린은 이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서 이 사람은 범주로 날았다는 거예요. 범주로 딱딱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 등장했어요. 1952년에 이제 사실 등장한 게 얼마 안 됐네요. 1952년이면 지금이 2013년이니까 52년에 클로르프로바진, 1980년에 프로작. 지금 이런 약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의 다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일단 쉽게 안정이 되니까. 그죠? 그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아닌 이제 흐름은 이제 심리치료라든지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흐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또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먼저 이제 신경 발달 장애, 뭐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있어요. 쭉 내가 순서대로 보고 싶은데, 먼저 신경 발달 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그다음에 양극성 및 이제 일단 큰 제목을 머릿속에 집어넣자면, 양극성 및 관련 장애라는 것은 조울증을 말하고 있어요. 조울증. 그다음에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우리 이정은님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네. 강박 및 관련 장애. 들어왔네.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이것은 불면증 이런 걸 말해요. 성기능 장애, 성불편증, 파괴정 및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성도착 장애, 기타 정신 장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개념은 이제 필기 시험에, 예전에는 핵심 개념만 알면 필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필기 시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부 진단 기준, 이 DSM-5가 옛날에는 그냥 핵심만 알았으면 돼요. 근데 DSM-5 진단 기준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긴 봐야 되는데 그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좀 찾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